그러면 태국은요? 태국은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렇죠. 나라 아닌가요? 예. 근데 태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예.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시스템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예,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한 나라? 라는 네.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뭐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거의 일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기가 좀 꺼려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지역이 메콩 지역인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까지가 메콩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메콩 지역이라는 거는 메콩 강이 흐르는 네, 메콩 강이 지역인 흐르는 거죠? 지역입니다. 예. 근데 육로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육지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동남아 나머지 5개국은 해양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곳인데 해양부? 여긴 대륙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대륙부가 메콩 지역인데 이 나라는 다 육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잘만 연결하면 네. 새로운 또 생산 네트워크, 또 생산 기지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베트남에 이미 진출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을 교두보로 해서 이쪽 지역에 대한 뭐 전략을 만든다고 하면 그리고 이 미얀마나 태국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인도로 갈 수 있거든요. 인도까지의 연결, 고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바로 위로 올라가면 중국이랑 거대한 시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는 거는 이름이 바뀐 거니까요. 네, 네. 오히려 좀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떠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바라봤을 때 이쪽을 어떻게 잘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베트남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아까 말했듯이 인구 1억밖에 안 되고. 네.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이제 경제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산업 설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기반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태국과 베트남을 연계해서 좀 이렇게 공략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에 대한 FTA 같은 거, 양자간 FTA를 우리가 한 베트남 FTA를 맺었듯이 네. 한 캄보디아도 FTA를 체결해서 발효가 됐거든요, 이미. 네. 그다음에 한 말레이시아도 이미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태국하고만 없습니다, 양자간 FTA가.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간 FTA를 인도네시아는 지금 한 인도네시아 세파가 네,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그래서 태국과 좀 만들면 좀 더 우리 경제협력 관계를 좀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가 이제는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미래 산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 쪽으로 옮겨갈 때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새로운 제도를 태국에 들어가서 만들어 나간다면 예전에 일본이 만든 거는 예전에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한 것이었다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태국 같은 곳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동남아의 그 TBT하고 SPS, 그러니까 저기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리만치 이쪽에 그런 기술 장벽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이 일본과 유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좀 이제 이 지역을 더 수출 기지로 활용하려면 우리 부품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쪽의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얀마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겠죠.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부가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넉넉히 가만히 있다 보면 지금 중국 애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은 남아 있습니다. 철수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그냥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가만히 넉넉히 있다 보면 이 미얀마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뜰 수 있는 곳인데 다 또 져버릴 수가 있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나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콩 지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줄